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일단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구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 예상을 어느 정도는 좀 했었죠. 미국 시장이 단축 거래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밤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도 뭐 매수가 나오든 매도가 나오든 한 발짝 떨어져서 매매를 하는 약간 관망세적인 모습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을 사실 대부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예상이 오늘 시장에 잘 들어맞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라면 우선 수급적으로는 사실 소폭이라도 좀 외국기관이 매수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매수는 안 나왔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외국인이 지금 706억 원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2,348억 원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 매도 금액만 좀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이 1,421억 원 순매도, 기관이 1,262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최근 추세가 뭐 거래소 중심 본다라면 8조 원대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지금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오늘도 9조 원 힘들어요. 8조 원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9거래일 연속 8조 원대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도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중에는 2,600선을 살짝 넘어가는 장중 고가는 2,607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근데 2,594포인트, 다시 2,6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60일선이 2,554포인트인데 지금 살짝 하회했습니다. 지금 60일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수로 따졌을 때는 2,600을 다시 재차 하회하는 모습.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00선 반갑게 좀 넘었었는데 오늘 다시 좀 2,600선을 장중이지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매수보다는 매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루 안 열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에 대한 불확실성을 끌고 가기를 싫어합니다. 보통 금요일 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주말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그 변수를 가져가는 게 싫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가져가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세 혹은 매도에 좀 더 가까운 수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전형적인 휴일을 앞둔 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제가 코스피에서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우선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이런 이 수급적인 모습은 최근에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면은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에코표로, BM이 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었지만 사실 코스피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오늘 지수가 하락이 아니라 좀 상승 혹은 적어도 보합권에서는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2차 전지는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래소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크진 않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1%, 삼성 SDI는 0.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은 좀 하긴 힘들었고 하지만 외국인 전기전자 섹터는 사고 있다라는 점. 시장 코스피 순 매수도를 봤을 때는 외국인은 616억 순 매도입니다. 근데 전기전자는 1145억 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매수가 반도체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매수하고 있는 섹터 또 살펴본다라면 운수 장비 쪽도 141억 원, 111억 원, 그리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2,500원 순 매도하지만 운수 장비에서는 623억 원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오늘 많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운수 장비고요. 운수 장비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오늘 뭐 상승이 크진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는 계속 요즘에 좋은 모습 나오고 있죠.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뭐 지수 상승도 그렇고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이 현대차와 기아 외에 자동차 외에도 이 중공업주들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조선주들도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이 조선주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 자동차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들까지 가세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 모습이 원인은 운수장비에 있어서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운수 창고 뭐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78억 원, 기관이 한 107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항공주들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1.84%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휴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 관망세가 짙은 모양새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온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대시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방직과 동일산업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방직 어제에서 오늘도 저하한가를 기록 중이고요. 지금 29%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18,7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동일산업도 같은 이슈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죠. 역시나 저하한가 기록하면서 75,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드팩토를 보겠습니다. 암과 관련한 신약을 주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5,320원 선에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I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어제 공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9% 넘게 빠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6,7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 트릴리온 보겠습니다. 이명웅 샴푸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1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72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대한방직을 구조해 볼 텐데요. 어제는 동일금속을 짚어드렸는데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에 거래 재개되고 다시 또 하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두 번째 나왔었죠. 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6월 14일,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때 5종목이 하한가가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SG 사태 때도 이렇게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가 나오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거래 정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어제 월요일 날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 재개되면서 이 대부분 종목들이 다시 또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은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 아니면 급락하는 종목 이렇게 이 좀 나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낙폭은 굉장히 커지면서 하락하기 이전 주가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이점들이 좀 있어서 사실 오늘 급락하는 종목 중에 대한방직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 오늘 대한방직과 동일산업은 하한가고요. 동일금속과 방림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 대한방직의 우선은 거래 재개 이후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하한가가 언제 풀릴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에 대한 해답,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대한방직이 거래 재개 첫날인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3,450주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201만 8천주입니다. 그리고 매도 잔량은 32만 2천 주죠. 이렇게 본다라면 내일은 하한가, 그러니까 하락은 더 할 수 있습니다만 하한가는 내일은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일 금속도 그렇고요, 방림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오늘 동일 금속과 방림 물론 20% 가까운 두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일 금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450만 주 정도 되고요, 방림은 1,33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하한가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한가 풀린 이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면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사실은 하락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한가는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근거로는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200만 주가 넘게 터졌고 매도 잔량은 30만 주 정도로 이 소화가 충분히 좀 가능한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방직 같은 경우 하한가가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방직 내일 장에서는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은 파실 수 있으면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지금 동일금속과 방림은 하한가 풀렸지만 하락이 20% 정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 내일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하락이 좀 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파실 수 있다라면 도망가시는 전략을 우선 추천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장중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매드팩토를 구조해 볼 텐데요. 최근에 나왔던 임상 데이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드팩토 측도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죠. 벡토서틱과 키트로다 병용요법 임상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밝힌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루닉과 MOU 체결 소식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을 하는 의료, 바이오 이 종목들이 굉장히 이런 뉴스에 상당히 예민하죠. 한 블로그에서 이 부분의 매드팩토의 임상 결과가 한마디로 매드팩토가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왔었는데, 매드팩토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좀 빠르게 줄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매드팩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간 전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간 전이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간 전이가 있는 환자가 몸이 더 안 좋죠. 이런 환자를 자기네들은 대상으로 했는데, 간 전이가 없는 환자한테 대상을 했던 그 결과보다 자기네 매드팩토의 결과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이 좋지 않게 나온 거다. 매드팩토의 이 기술력이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임상과 비교 대상군이 사실은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를 해서 좀 더 좋은 결과치가 있는 게 좀 더 우월한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비교 대상군이 사실은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에 대한 결과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타 임상과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매드팩토의 간 전이 환자에 대한 생존율은 좀 더 높은 상황이다. 더 높았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은 상당히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하락폭을 얼마나 빨리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이 루머, 오늘 이 수습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 매드팩토의 주가 반등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이후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게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매드팩토에서 이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한 게 1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폭을 얼마나 빠르게 축소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드팩토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상군이 달랐는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했던 만큼 매드팩토 측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주가 장중에 13,400원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 13,400원이 하한가인데 하한가 딱 찍고 올라왔죠.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빠른 속도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의 대응과 설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그간에 이번에 있었던 부분은 오해였다 아니면 잘못된 해석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이상을 충분히 반등을 한다라면 오늘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17,000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VI가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면은 1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거기서는 오늘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면 15,000원 정도의 손절 가격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6,000원 이상 반등을 한다라고 보유를 계속해 보시고요. 만약에 15,000원 아래로 내려가신다면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TS 트릴리온을 구조해 볼 텐데요. 가수 이명웅 씨와 또 지드래곤, 손흥민 등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인지도를 높였던 탈모 샴푸 회사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유 때문이 맞을까요? 네, 우선 지금 사실은 경영권 매각에 대한 공시는 조금 더 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매각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주가는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자금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종목, 한 가지 예전에 한경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스팀 청소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팀 청소기 이후에 내놓는 가전들이 근데 그만큼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금적으로 좀 어려움을 한번 겪었었는데 TS 트릴리온은 이 샴푸,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 샴푸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피부 쪽으로의 여러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를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으로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적자를 보여줬고 영업이익으로도 21년도와 22년도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특징적인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선은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 매각 금액이 주당 750원입니다. 주당 750원은 이전에 이 TS 트릴리온이 움직였던 게 5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움직였었죠. 그 정도였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한 20-30% 정도 주고 이 주식을 매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적당한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가격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계약금은 지급이 됐고요. 7월 5일에 중도금 100억이 나가야 되고 9월 4일 잔금이 170억이 나가야 되는데요. 내일이 7월 5일이죠. 중도금에 대해서 중도금 납입하기 전날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는 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물론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일부러 좀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때는 내일 중도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만 지급이 되고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 못하면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연장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매수하려는 측에서의 자금이 좀 문제가 생겼다라면 사실 매수하는 쪽, 신규 매수자 쪽에서 주가에 대한 부양을 이번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6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좀 많이 부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쪽에서 자금이 문제가 생겼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일 7월 5일 중도금 100억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은 지금 내일 중도금 납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주가가 빠지는 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은 차트가 5일선 이탈하면서요. 장대 음봉도 나왔고요. 모양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 납입 이후에 재접근을 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도망가는 전략. 이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내일 중도금 납입이 안 된다라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도망을 갔을 때 그럼 추가적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는지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이 잘 들어온다라면. 그리고 이 가격적으로는 지금 사실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25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원, 목표 가격은 1,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 트릴리온에 대해서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매수를 다시 하신다면 1,25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000원, 목표 주가 1,700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봤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요청을 드려볼게요. 먼저 6월 2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PSK가 지금 수익률이 3%대로 나고 네.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PSK 홀딩스가 잘 가고 PSK 자체는 조금 못 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세가 조금 뒤로 밀린다라면 다음 주 정도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22,000원을 크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으로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별다른 악재가 없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뭐 악재라고 한다라면 이제 7월 말 FOMC 회의가 있고 그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바로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면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돌파가 되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미국 시장이 다른 종목에 다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거의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뭐 2차전지 같은 섹터들은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7월 초 중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 계속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에 대한 리뷰도 요청을 드려볼게요. 지난 5월 2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삼보모터스는 지금 수익률이 11%대로 나고 네.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삼보모터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때 말씀드렸었고 좀 주가가 올라왔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지난주에 그 현대차 그룹에 3천억이 넘는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네. 나서 또 주가가 안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한 7천 원짜리의 저항대가 이제 돌파가 되는 거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들의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뭐 1조에서 2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라면 몇백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라면 동일한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부품주로 전환되는 기업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삼보모터스 역시 마찬가지로 7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 8월 달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보모터스의 경우는 지금이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8월 달에도 좋은 수익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살펴보면 자동차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게 막 많이 튀어오르지 못하더라도 네. 오름세가 좀 관찰이 되는 만큼 네. 자동차 부품주 역시도 이 훈풍을 이어받게 될까요? 저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조선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주는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네. 바라보는 거고, 자동차는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현대차, 기아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 현대 오토웨버도 한 3년 동안 형성됐던 바스카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일단 현대 기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특히 지난번 그 6월 중순쯤에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한 2번 나왔었죠. 처음에는 에어백 관련된 리콜 소식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절도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렇죠. 뭐 뉴욕 시장이 뭐 소송을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출렁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전혀 빠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때 이후에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왔다는 걸 본다면, 이런 그런 악재 혹은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가를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걸 본다면,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충분히 우상향 기조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의 우상향 기존이 이제가 시작이 아닐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힌트를 살펴보니까요. 성장성 담보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뭐 성장성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사실은 뭐 지금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이런 네. 쪽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로봇도 사실 좀 떠오르기도 네. 하고, 뭐 2차 전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섹터들 중에 제가 답을 좀 네.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뭐 올해 화두는 네. 증시의 화두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오르거나, 네. 오히려 성장성이 둔화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성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는 나빠지지 않을까,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본다라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뭐 HBM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이 강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모멘텀이 받쳐진다라면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 성장성이란 어떤 모멘텀이 받쳐지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오른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은 그 성장성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네. 변화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기차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2차 전지 계속해서 다 들어가는데, 또 테슬라의 경우에도 어제 판매량과 네. 관련한 호재 소식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어저께 보시면 그 3콤보가 나왔죠. 이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은, 테슬라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전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그렇죠.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고, 에코프로가 3개월 정도 형성됐던 박스권 상단 80만 원 돌파를
어저께 강하게 일어났죠. 그렇죠. 뭐 시가총액 20조인 기업이 어제 하루만 20%가 올랐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네. 시범 생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오늘은 뭐 에코프로가 어저께 20%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2, 3% 정도 네. 조정 나오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의 그 종목군들 흐름을 보시면 오늘도 약간 그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네.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는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바라봐야 되는데 다만 어떤 종목을 보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 80만 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상황에서 네. 80만 원 돌파를 했다는 얘기가 자체가 에코프로를 지금 당장 사자는 뜻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른 쪽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좀 얻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좀 장비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뭐 펜트론 같은 경우는 10%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에이프로 뭐 저스텐 같은 관련된 기업들도 한 10%에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뭐 첨보 뭐 이런 기업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의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기대 수익보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거나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 수익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2차 전지주 돌아보면 상반기에 그야말로 주도 섹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도 그만큼의 상승력을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이겠죠? 에코프로가 상반기만큼의 상승을 하반기에 보여준다는 건 욕심이죠.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또 악성 댓글이 달릴지언정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욕심이라 생각 좀 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목받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뭐 지금보다 뭐 50%, 뭐 100%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한 5만 원대에서 지금 7만 6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 속도로 인해 가지고 7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속도로 인해 가지고 뭐 9만 원, 10만 원 간다라고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시가총액 이렇게 200조인 회사가 1년에 100% 주가 오른다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비록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에 오르는 것만큼의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버텨주거나 완만한 상승을 이어간다라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그 안에서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상반기에 갔었던 기업에 대한 어떤 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저희가 좀 잡고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뉴스들이 대부분 기업들은 상당 부분 상반기 이슈들이 다 녹아져 있다 생각 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존의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펜토론 같은 기업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처럼 좀 지금 HM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예전에는 그렇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서버용 기판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것이 성장 모멘텀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목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네. 좀 찾아서 좀 투자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도 좋은 결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평가 가치주에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그런 모멘텀에 딱 맞을까요? 네, 그런 모멘텀에 맞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비츠로셀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방산주로 묶이는 기업이에요. 네. 그쪽에 묶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건전지죠. 1차 전지를 만드는 네. 기업입니다. 근데 그 왜 방산주로 묶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뭐 로켓포가 됐든 뭐 대전차 포가 됐든
이러한 그 소형 미사일이라든지 소형 이런 무기에 이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기폭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기 수요가 많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대전차 공급이 많아진다든가 네. 뭐 이런 매출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회사의 매출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회사가 주력으로 작용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계량기 관련돼서 사업을 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전체적인 매출의 한 60%가 스마트 그리드 쪽에 네.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네. 스마트 그리드 쪽에 60% 잡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계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보시면 도시가스 계속 이거 메타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도 관련돼서 이거 돌면서 돌아가죠. 네. 거기 전기 연결돼 있나요? 전기 연결 안 돼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 안에 소형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계량기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꼭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네. 나라에서도 전 세계 점유율 3위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높은 네,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네요. 네. 매출을 네. 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그냥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이 회사만 만들기 때문에 관련돼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것이 이 회사의 매력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 회사가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네.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개발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LG 에너지솔루션에 시범적으로 제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동안 1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없다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의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공급처가 전 세계 탑티어인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 뭐 삼성이라든지 SK 쪽에도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주가는 아직은 그런 것이 덜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6월 중순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박스권 상당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박스가 상당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대가 잘 지지가 되고 그러니까 21,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1,500원은 결국은 21선입니다.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리는 분할 매수 자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 이제 현재 23,000원, 4,000원이 강하게 돌파를 성공한다라면 전 7월 중에도 한 3만 원 정도의 목표가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츠로셀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우리 시장 흘러갔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0.33%의 약보합세 보이면서 2,593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강세를 그래도 보입니다. 0.09%의 강보합세로 890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글로벌 증시를 보신다라면 뭐 일본 증시도 약간의 조정세 오늘도 네. 조정세가 좀 나왔고요. 유럽 증시도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테슬라가 버텨준 것이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 속내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12,000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네. 12,000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매도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다라는 부분들은 하방 압력을 좀 작용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상승을 계속 네. 저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도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2,600원 정도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부분들은 노이즈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외국인들이 오늘과 같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내일은 조금은 오늘보다는 좀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미국장이 쉬는 만큼 우리 시장 관망세가 좀 짙습니다. 그래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섹터는 좀 어떤 쪽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오늘 뭐 저는 뭐 결국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또 네. 오늘 이제 그 중국에서 네. 그 반도체 관련된 네. 희귀물질을 그렇죠. 네. 좀 규제한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관련된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오늘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이 4%, 뭐 동국 RNS가 17%,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 뭐 노바텍 등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희귀 금속, 희귀 물질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좀 테마성으로 쉬어갈 때 네.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 엔터주들이 은근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오늘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4%대 네. 그리고 SM 하이브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조금 최근에 좀 쉬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 매세가 유입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엔터주에 다른 모멘텀은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반발 매수세로만 유입이 된 걸까요? 뭐 네. 다른 모멘텀이라보다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어요. 네. 자동차, 조선, 엔터, 미용 의료기기, 전력기기 이런 쪽이거든요. 송배전 쪽. 근데 엔터주들은 좀 조정이 나왔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우상향이었지만 네.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억지로 이유를 갖다 댄다면 네. 그 걸그룹들이 네. 콘서트 관련된 그 리스트가 쭉 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네. 돌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기업 뉴진스 같은 경우는 뭐 VIP가 20만 원이 넘는 걸로 네. 봤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그렇게 좋지를 못한 상황에도 오늘 엔터주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간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을 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 대한 전략 투자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경기 동향에 주목하면서 우량주와 신성장주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이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겠죠. 있어요. 네. 오늘 약간의 이제 차익선 매물이 나왔죠. 장중 6%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네. 마이너스 2.4%면 상당히 견조하게 잘 그렇죠. 이겨내면서 마감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내줄 수 있는지 여부가 혹은 힘을 못 낸다고 하도 계속해서 90만 원 이상에서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할지 못할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어떤 선취매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전기차 부품주들, 뭐 성우 하이텍이 2.6% 올라왔고요. 서현 이하가 거의 6%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신고가 언저리까지 좀 보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섹터들, 오늘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반발 매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내일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똑같은 말들 다들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내일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네. 2차 전지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오늘 반도체가 종목별로 조금 부러진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5에서 6% 정도씩 하락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이 다시 좀 힘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전기차 부품주를 네.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약간 테마로 이게 짧게 끝나지 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네. 조금은 흐름이 연속성을 띌지 여부는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또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잠정 네.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인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대표적으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최근에 우상향 기조로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보여줬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가가 오른 게 전혀 없어요. 6월 달에. 하이닉스하고 비교해 본다면. 네. 그래서 결국은 잠정 예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다라면 어저께는 조금 올랐네요. 어저께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하락하는 걸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도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것이 좋게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앞으로 업황 바닥이 진짜 바닥인지. 근데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업황 바닥은 아니거든요. 네. 제 기준에 봤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LG전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네.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증가가 계속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LG전자의 약간 탄력도가 좀 더 좋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탄력도가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도 LG전자 조금 더 유망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실적하면 또 화장품 주에도 좀 호실적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한국콜마랑 애경산업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터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화장품주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름세가 약간씩 관찰이 된 것 같아요. 화장품주는 저희 전망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화장품은 계속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매출이 있는 기업은 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약간 일본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실리콘토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조금은 그 해외 모멘텀이 중국 말고 비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접근하실 때는 좀 가파르게 좀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VTGMP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6월 한 달만 본다라면 6,500원대에서 9,9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S 같은 경우도 지난 3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 그리고 항상 작은 이슈에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작은 모멘텀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비중국향 매출이 있는 화장품 업체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조선주 짚어주셨는데 조선 기자재주들도 오늘도 LNG전 수주 소식 네. 덕분에 정말 강세를 보였잖아요. 오늘 네. 잠깐의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LNG선 수주는 계속해서 네. 늘어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안 움직이던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준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도 오늘 고점 돌파하면서 5% 상승이 좀 나왔었고 뭐 성강밴드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조선사들, 조선 3사가 주가를 이끌었다라면 이들의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조선 기자재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